왜냐면 육아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육아가 일이고 일하는 게 쉼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육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육아는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다면 일하면서 그 잠깐의 짬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아요. 그게 더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정님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사실 플랫폼도 자사몰만 거의 사용하고 계시고 뭔가 다른 셀러들과는 다른 길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뭔가 본인만의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도 이제 사실 자사몰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엄청 많은 이제 대행사들에서 입점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입점도 한 4군데 정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잘 나가는 브랜드를 더 밀어주지 그 대행사들이 뭐 내가 입점 많이 한다고 저를 더 많이 끌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MD를 만나면 MD분들이 끌어주기는 하지만 근데 일단은 네이버 쿠팡에 입점을 하지 않은 건 일단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쿠팡에 팔면 막 8,000원짜리 옷도 많고 9,000원짜리 옷도 많은데 저는 디자인 그래픽도 내가 만들고 나염도 내가 직접 그 많은 양을 찍고 공장에서 나름 원단 좋은 거 써서 봉제 편집도 제가 스스로 다 하고 하는데 8,000원짜리랑 경쟁해선 뭐 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옷의 가치가 8,000원은 절대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지도 않고 같은 그라운드 안에서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봉제하는 거랑 아예 다르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내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카피해서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와요, 막 비슷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매에서 판매를 하지만 그런데 쿠팡에 내 상품이 올라가면 중국에서도 볼 거고 오히려 더 위험 변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내 브랜드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에는 내 자사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티몬 UMF 사태를만 봐도 무조건적인 입점이 다 나에게 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자사몰을 잘 구축했을 때 손님들이 뭐 저도 큰 브랜드는 아니지만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조금 더 순수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전 자사몰 구축에 더 많은 공을 들였고 물론 너무 어려워서 저도 매 순간 업로드가 늦기는 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도 해야 하고 해서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사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 아동 쇼핑몰에도 몇 군데 입점했지만 사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사실 수수료도 그렇고 사실 뭐 예를 들면 원가가 10,000원짜리인 걸 자사몰에서 15,000원에 팔면 수수료 안 나가니까 고객님들도 싸게 살 수 있고 한데 입점을 해버리면 수수료 떼고 뭐 하고 하면은 사실 15,000원에서 원가에다가 그 판매가에 수수료까지 더하면 절대 싸게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고려해보니 자사몰 파워를 더 키우는 게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자사몰 매출이 가장 크신 거죠, 거의? 거의 그렇죠. 거의 자사몰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혼자 일을 하니까 그 모든 입점사를 다 관리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랬을 땐 결국 경영하는 게 부실해지고 또 수수료 나가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차라리 집중을 하시고 네, 근데 대신에 홍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미약하고 아직은 뭐 잘 나가는 브랜드만큼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상품이 정말 귀엽고 하면 그 고객님들은 다 찾아주시더라고요. 뭐 거의 유입은 그럼 모객 같은 경우는 SNS, 네, 인스타그램으로 거의 주로 인스타그램으로만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한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인스타만으로 해서 고객이 나를 보러 오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시스템이고 감사하게 그런 인스타그램이 생긴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보통은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가 먼저잖아요. 모든 셀러들의 네네. 기본은.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 신기하다고 하셨지만 이걸 혼자 다 운영하시고 계시는 하청님이 다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운영도 하면서 이 자사몰 구축도 하면서 여기 계속 상품 업로드도 하시고 그걸 혼자 1인으로 다 해내고 계신다는 게 진짜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프리랜서도 쓰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 공장을 다 핸들링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레버리지를 하고 네네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온전히 제가 거의 뭔가 가는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고 아직도 시행착오 속에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미완성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지금 제가 사정님을 처음 봤을 때가 거의 아기가 7개월? 8개월 때쯤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같이 셀러를 하겠다고 이제 만났는데 맞아요.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저희 아기가 지금 7개월, 8개월 정도 돼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육아랑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본인만의 균형을 잡고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근데 저는 일단 아기를 낳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저도 햇님이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우울하면 아기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나는 일을 해야겠다. 나를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이제 아기를 낳았다 보니까 그 의지 박약이 많이 고쳐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아기를 좀 더 미래의 아기를 조금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아기로 인해 시간이 없어진 만큼 나라는 존재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해서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셀러로서 움직일 수 있게 한 파워가 됐어요. 근데 사실 결국은 내가 우울하면 아기가 우울해진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를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아기가 사실 밤에 통잠을 12시간씩 잤기 때문에 저는 밤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진짜 낮에 수월한 아기가 아니었는데 대신에 밤에 너무 잘 자서 한 번도 안 깨고 대신에 낮에 열심히 놀아주고 재우고 나면 밤에는 이제 일을 했고 사실 처음에 저 상세 페이지에서 자사몰 구축할 때 일주일을 밤을 꼴딱 샜어요. 그만큼 카페24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컴퓨터 앞에서 졸면서 구축을 하고 했죠. 근데 이제는 한번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어느 날에는 좀 하루 종 그리고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고 나서 낮 시간이 좀 생기면서 카페24를 조금 더 이제 한 칸 한 칸 눌러보면서 이제 정독을 하고 이제는 그래도 카페24를 수월하게 상세 페이지도 올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도 했고 맨날 저도 막 내가 무슨 무기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하나 했으나 언제나 내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친구들이 같이 애를 낳았는데 다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돌아갈 데가 없어.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가 돌아갈 것을 내가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나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밥 먹고 놀아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다들 직장 얘기, 뭔가 사회를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매일 난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애기 보는 것도 짜증나고. 근데 사실 일을 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애기를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더 소중하고 매 순간순간이 짧더라고요. 애기가 너무 빨리 크는데.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화나는데 말 못하는 애기랑 육아만 하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물론 그게 행복하신 분들도 있죠. 그게 행복한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 만났을 때 더 질적으로 더 채워주는 수 있다. 시간보단 질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계속 굴러가야 애기한테도 더 많은 거를 알려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한데 맨날 둘이 얼굴만 보고 있으면 하는 말 똑같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애기도 더 잘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살아 숨쉬어야 애기를 볼 때도 웃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저는 오히려 없어요. 없고 오히려 그냥 더 기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만 하거나 육아만 하는 것보다. 네, 둘 다 병행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요식업을 할 때는 온오프가 없었어. 언제나 가게 문 열어야지. 근데 가게 문을 열어서 이제 가게 문을 안 열면 전화 와. 언제 열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쉬는 것도 아니고 가게 문 열어야지 말고는 아예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온오프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일할 때는 완전 온오프를 확실하게 평일에는 일, 주말에는 애기랑 보내는 시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도 진짜 빨리 가고 하루하루가 좀 더 건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도 더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옛날에 요식업 할 때는 일에 매여 산다는 생각이 강해서 내 몸도 소홀히 하고 막 되게 짜증도 많았고 일하기 싫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주말에는 약간 열심히 보상처럼. 놀자라는 식의 이런 삶을 굴러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저 되게 관점의 전환이 지금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 주변에 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봐도 평일에는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진짜 육아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기랑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엄청 빡세게 막 일하는 그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아기랑 노는 시간이 뭔가 맞아요. 힐링이 되기도 네. 하고 그럼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갈 동력이 계속 맞아요. 되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왜냐면 육아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육아가 일이고 일하는 게 쉼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육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육아는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다면 일하면서 그 잠깐의 짬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아요. 그게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 이게 육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육아도 일처럼 느껴지고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냥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스위칭이 되니까 네, 맞아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애기랑 어딘가 여행을 떠나는 것 또한 힐링이지만 일이고 차라리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 고요함도 쉼일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 계속 조용한 곳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침묵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이제 사무실을 또 새로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초보 셀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정비 같은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냥 일단 내가 더 벌면 되지. 질러보자. 사무실 오픈해보자. 일단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이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은 사무실을 오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기준이 돼서 뭔가 오픈을 하셨던 건지 이런 그 생각의 흐름? 이 사무실 오픈하기까지의 생각의 흐름이 궁금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사업을 하고 이제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써야 되는 레버리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류를 분리한다든지.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제가 한 레버리지가 물류 분리였는데 그게 진짜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사실. 근데 원래는 물류를 나가느라 다음 시즌 준비를 못해서 항상 또 시즌이 더 계속 늦어지니까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느껴져서 매출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물류를 좀 분리를 해서 빨리빨리 시즌을 맞춰서 옷을 이렇게 기획하고 내자라고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나니 사실 진짜 많이 일이 수월해져서 좀 더 짬이 생기더라고요. 촬영하러 갈 짬도 생기고. 근데 그게 사실 그때도 항상 마음은 나 이거 해서 괜히 망하면 어떡하지? 괜히 부담스럽게 매출도 없고 돈만 계속 나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더 빨리 나오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무실을 확장해서 매출이 는 건지 매출이 늘어서 확장하는 건지 그거는 약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랑 비슷한 항상 그 고민 회로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레버리지가 이제 물류 분리였고 근데 사실 두 번째는 저는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크면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송장 기계로 놀아요. 자, 엄마 송장 기계에서 출력한 다음에 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놀아요. 그리고 송장 그걸 갖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이 의류하면 뭐 원단 샘플도 많고 한데 거기서 나오는 먼지도 엄청 많고
또는 이제 원단을 샘플로 SO를 보고 저희 집으로 배달이 오면 그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집에 계속 쌓이고 왜냐면 또 다 폐기하기에는 언젠가 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집에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었어요. 이제 결론은 아기가 크고 아기도 이제 방을 만들어지고 해야 하는데 집에 지금 쌓여있는 그 샘플들 때문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유 오피스 그런 데도 고민을 해봤는데 공유 오피스도 비싸. 그리고 어차피 또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되고 뭐 창문이 없는 데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원단의 질이나 이런 동영상을 올려주는 게 매출에 더 도움이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뭔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가야지 해놓고 그 시즌이 끝나고 안 갔다 끝났네 다음 시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우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유 오피스랑 비슷한 가격의 매물을 좀 찾아보자 하고 이제 돈을 좀 야금야금 조금씩 사실 공유 오피스는 6개월치 세를 한 번에 내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뭐 한 4, 500 되는 그쵸, 경우도 있고 그쵸.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증금 보증금을 놓고 조금 더 저렴한 세를 찾자. 그래서 사실 70에서 80짜리 세를 찾은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근데 물론 거기서 좀 오바가 되긴 결론적으로는 오바가 되긴 했으나 좀 목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서 목돈을 좀 만들고 이제 거기서 공유 오피스랑 비슷한 세의 사무실을 찾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집에 아기를 기르다 보니까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하게 된 것도 있어요. 약간 네, 내 그래서 상황. 이제 겸사겸사 스튜디오 느낌이 나는 사무실을 구해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옷이나 영상 이런 촬영도 영상 하고. 촬영도 하고 간단한 누키컷 같은 것도 좀 찍고 하려고 일부러 발품을 팔아서 구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사정님 사무실인데 촬영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밖에 약간 테라스처럼 돼 네, 있어서 맞아요. 야외 컷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잘 구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운이 좋았어요. 지역적으로.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게 사실 제일 1순위긴 했어요. 맞아요. 네. 애기 육아도 또 네, 해야 그리고 되는 또 상황이니까. 혹시 이렇게 사무실을 확장하면 또 누군가가 뭐 직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막연한 기대도 왜냐면 사무실이 없으니까 미팅을 해도 항상 동대문으로 나가거나 뭔가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커피숍을 꼭 가야 되거나 어.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 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뭔가 그때그때 레버리지로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나 사업이 확정됐을 때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도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곧 직원이 올 것 같아요. 뭔가 보실래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네. 그럼 앞으로 화정님의 뭐 개인적인 목표나 그럼 앞으로의 방향이 좀 궁금해요. 이런 쪽으로 아동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실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나아가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일단 사실 아동복을 시작을 했으니 아동복을 조금 더 이제 정말 열심히 더 해서 진짜 누가 들어도 아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멀었지만.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많은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손해도 진짜 많이 봐봤는데 이 브랜드를 운영해 나가면서 나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제 뭔가 손이 탔을 때 컬러가 좀 톤이 바뀐다든지 나만의 색깔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지? 항상 저도 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도 좀 정체성이 모호한 브랜드이지 않나. 그래서 정말 나라는 브랜드가 정체성이 있게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옷을 조금 덜 만들더라도 내 정체성을 담은 옷만 만들어야겠다.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또는 이제 해외 시장까지 왜냐하면 이제 국내는 레드오션이다 보니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되게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좋겠다. 꿈, 드림.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정부 지원 사업도 받으셨고 네, 맞아요. 뭔가 하시려고 했던 거는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물론 끈질기게 이렇게 막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그런 걸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실 가장 주력으로 하고 계신 거는 그런 정체성을 잡는 네. 기획 같은 거에 네, 제일 많이 이제는 옷을 매 시즌을 기획을 튼튼하게 하고 거기서 옷을 만들어야지. 이게 사실 시즌에 쫓겨가다 보니 정체성보다는 옷을 만드는데 급급했던 게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날씨가 이렇게 모호해진다면 이제 지금도 아직도 반팔을 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여행 시즌이 여행이 너무 이제 피크인 시기잖아요, 요즘.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동남아 지금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여름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즌에 급급하기보다는 그냥 매 정말 좋은 옷을 물론 여름에 겨울 옷을 팔 수는 없지만 여름에 만드는 옷 하나하나에도 내 정체성을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옷만 봐도 이거 무차무차 점사건. 띄울 거네? 네, 약간 그리고 이렇게 알수 누가 있게. 우리 그림을 카피해도 이거 완전 카피네? 라고 조금 더 우리 그래픽과 우리의 정체성을 더 담은 옷을 만들어야지 어느 순간에는 옷을 만드는데 급급해서 좀 대중적인 옷도 만들고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나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옷의 정체성을 담은 옷을 만들어야겠다.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도전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뭔가 트렌드나 이런 거에 조금 그런 시장이 변하는 거에 되게 뭔가 빠르신 것 같아요. 캐치하는 게 그런 거를 뭔가 관심이 평소에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 파악이 되는 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그런 궁금해요. 거는 사실 이제 디자인 생활 할 때부터 하루 종일 서치하는 게 업무의 절반 이상이었고 근데 사실 아기 낳고 또 디자인 생활을 그만둔 지가 5,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실버 제품, 그다음에 키링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매네? 하면 그게 시장성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많이 나가고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를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백화점을 가도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쇼핑백을 더 많이 보거나 물론 조금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남들한테 오해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직업병인지 습관인지 모르겠으나 어디를 다녀도 그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다니는지 보통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가방을 매는지는 좀 눈여겨보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생산자의 눈으로 다니시는군요. 이거 뭔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확실히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근데 막- 이때 뭐 예를 들면 좀 수제 비즈 목걸이가 많이 팔고 사람들이 많이 해. 그럼 저거 유행하겠다 싶은데 나는 못하겠는데. 그럼 바로 또 관심이 꺼버리고. 유행인 건 알겠지만 내가 할 건 아니다. 이제는 육아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모든 걸 다 사보고 다 착용해보고 이런 게 예쁘네 하면 더 딥하게 파들고 했는데 요새는 좀 온오프가 좀 생겨서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도 많이 사는 거는 한번 나도 이제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게 맞아요. 시간이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 그리고 요새는 정말 셀러 시장이 너무 방대하고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들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걸 다 따라가려고 하면 내 뇌가 지치고 내 뇌가 지치면 의욕이 좀 없어지니까 그냥 내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약간 저도 막 이것저것 하느라 되게 막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돈만 많이 쓰이고 에너지도 많이 애니 쓰이고. 쓰이고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팔 때 되게 신이 나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고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